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 리프트 최초 시승입니다.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는 출시 이후 인상된 가격과 트랙스 대비 부족한 옵션으로 동생보다 못하다 라는 평이 들리는데요. 오늘은 시승 코스가 온로드와 오프로드로 구성된 걸 보면 성능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트레일블레이저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액티브 트림의 AWD와 썬루프 등등 풀옵션이라서 차량 가액이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와 동일하게 오프로드 지향성을 위한 그런 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WD를 안 넣었을 경우에는 3,099만 원인데요. RS도 이번에는 액티브와 가격이 동일해졌습니다. R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지향하는 트림으로서 약간의 외장 디자인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액티브 트림을 타면서 주행 성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굉장히 막히는 구간인데요. 보통 이제 수도권에 거주를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구간 위주로 많이 운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는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도 가속감이라든지 출력의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신형도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대신 현재 지금 시속 37km, 38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옆에 큰 화물차가 있었을 땐 이 정도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엄청 조용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속 45km 기준으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터널 구간을 빠져나왔고요. 다시 한번 소음 측정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확실히 터널 밖으로 나오니까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소형, 이 B 세그먼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음 방어 같은 것들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특히 이 좌우측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소음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즈가 엄청 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이드 미러 쪽에서 들려오는 풍절음도 제법 큰 편에 속합니다. 다른 옵션을 넣게 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고 소음과 반대되는 주파수를 스피커로 쏴줘가지고 운전자가 느꼈을 때 실내에서 조용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4륜이 들어가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구간 이런 데에서는 로드 노이즈도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긴 해요. 지금 이 액티브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RS 같은 경우는 19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가 R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데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 RS 19인치를 탔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보다 조금 더 로드 노이즈가 크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랙스랑 비교를 했을 때에도 트랙스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전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또 이제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형 트랙스보다는 조금 더 열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풍절음이라든지 소음도 트랙스와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시끄럽게 들립니다. 자, 막히는 구간이 지나서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의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기본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밟아보도록 해볼게요. 엑셀링을 살짝만 깊게 밟아도 금방금방 치고 나가줍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를 다시 꺼볼게요, 제가. 스포츠 모드를 끄고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다시 한번 엑셀링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약간 시간텀이 발생하긴 하는데 스포츠 모드일 때랑 스포츠 모드가 아닐 때랑의 이 감성 차이는 사실 크지는 않아요. 스포츠 모드가 아주 조금 더 RPM을 아껴준다는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즉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방금 약간 다운시프트 되면서 약간 이 단수가 변한 게 느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동 9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변충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업시프트나 다운시프트를 할 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이 엔진음을 정말 동력을 최대한 잘 전달해 준다고 느껴져요. 자, 여기서 조금만 밟아 볼게요. 조금
조금만 밟았을 때 대체적으로 RPM을 조금 높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3000에서 4000 이상으로 쓰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배기량이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작고 이게 1.35 엔진이잖아요. 그리고 기통수도 3기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4기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RPM보다는 조금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RPM을 높게 쓰더라도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랑 진동들이 비교적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3기통 차량들 중에서는. RPM은 최대 7000까지 있고요. 레드존은 6000rpm부터 7000rpm 1000 구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타봤었던 이 신형 트랙스 같은 경우도 최대 RPM이 7000rpm이었는데요. 레드존 같은 경우는 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조금 더 넓게 썼습니다. 한 5500인가 5800부터 7000까지 썼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같은 다운사이징 엔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배기량이 아주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요 레드존 구간을 조금 적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드디어 풀악셀을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줄였다가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의 이륜 상태고요. 밟아볼게요. 풀악셀! 얍! 약간의 이런 시간 텀이 발생합니다. 터보 렉도 살짝 있는데요.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정말 잘 나가줍니다. 와. 야, 방금 RPM이 5500에서 변속이 되었는데요. 변속되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전기차를 탄 것처럼 뭐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변속 충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운전자가 느꼈을 때에도 이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흡사 약간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속도를 쫙 올린 다음에 계속 이제 엑셀에 발을 떼고 항속 중인데요. 항속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여기서 엑셀링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밟았는데도 엔진에서 오는 소음이란 진동이 크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로드 노이즈나 윈드 노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윈드 노이즈와 로드 노이즈가 커가지고 이 엔진에서 오는 소음 진동이 조용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힘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경쾌하고요.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초반 가속감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미진한 감이 있는데요. 고속 한기치가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1.35 가솔린 터보 엔진에 AWD를 안 넣었을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CVT 그리고 AWD를 넣으면은 9단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마력이 156마력에 토크는 24.1 토크, 전 버전과 그대로인데요. 약간의 엔진의 매핑이라든지 이런 로직 변화를 줘가지고 가속 발진성이 아주 조금 좋아졌고요. 특히 변속되는 이 구간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탑기어를 최대한 아껴준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속 한계치가 전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3기통 차량을 탈 때 출력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쭉 계속 밟고 있는데도 출력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요. 계속 나갑니다. 제가 계속 지금 엑셀링 하고 있거든요. 엑셀링을 했을 때 RPM을 좀 높게 쓰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엑셀링을 했을 때 4000rpm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RPM을 높게 사용한다고 해서 비교적 이런 진동들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정말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같은 3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트랙스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고속 한계치가 훨씬 더 좋아요.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가. 현재까지는 2륜 모드로 달렸고요. 이제 4륜으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륜 모드 같은 경우는 스포츠 모드 버튼 바로 옆에 있어요. 바꾸면은 이 클러스터에 4륜이라고 뜹니다. AWD. 그리고 밟아보겠습니다. 브락셀! 야! 오! 가속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RPM 5500에서 변속이 되었는데 와 정말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이게 2륜과 4륜 간의 차이는 직진을 할 때에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오프로드 시승을 가서 구동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를 제가 거의 한 70km를 타면서 느낀 점이 구형에 비해서 승차감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WD가 들어가면서 후륜에는 Z링크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후륜에 뭐 멀티링크가 들어가건 토션빔이 들어가건 이게 1열에서 느껴지는
느껴지는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마 구형에 비해서 서스펜션을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도 승차감이 엄청 나쁜 편은 아니긴 했지만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런 계속 항속할 때에는 괜찮지만 조그만 요철이라도 있는 구간이라면은 좀 이 B 세그먼트 특유의 덜컹거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는 충격 흡수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부드럽게 흡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다리 노면 지나갔거든요. 요럴 때에도 충격 흡수를 정말 잘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서스펜션이 살짝 컴포트해졌습니다. 지금도. 네. 그 전은 약간 탄탄하게 조여놨다면은 신형은 약간 컴포트하게 다시 풀어놨기 때문에 데일리카로 탔을 때 신형 트레일블레이저가 승차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동성을 느껴볼게요. 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가 되게 말캉하면서 횡운동을 할 때 부드럽게 받아줍니다. 확실히 요거는 기존 구형 트레일블레이저보다 말랑말랑해졌다는 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좀 스포티한 맛은 살짝 덜합니다. 제가 이렇게 핸들을 틀었을 때 핸들을 틀은 방향에서 차가 기울어지면서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되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불안한 롤링이 아니고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그냥 승차감 좋은 차를 탔을 때 느껴지는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감각이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또 아쉬울 수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트랙스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 제가 아쉽게도 트랙스는 액티브를 안 타보고 RS 19인치 사양만 타봤거든요. 그래서 비교가 조금 불분명하긴 하지만 신형 트랙스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지금 타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승차감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의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셀토스가 조금 더 부드러웠던 느낌이 있고요. 현대 코나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승차감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트레일블레이저가 약간 탄탄한 승차감에서 요즘 유행하는 컴포트한 승차감으로 변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래 탔을 때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인포테인먼트가 바뀌면서 시인성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형에 비해서 HUD가 삭제가 되어서 그런지 운전할 때 약간 불편한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계기판 인포테인먼트를 신형 트랙스와 공유를 합니다. 보통의 계기판은 RPM 게이지랑 속도 게이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통합해서 같이 씁니다. 가운데에는 디지털 속도계가 나오고요. 그 주변에는 RPM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익숙해지면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차량을 타다가 이 차량을 타게 된다면 약간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코너가 있어서 코너링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륜으로 바꾸고 코너를 돌아보도록 해볼게요. 고속 코너링. 굉장히 정직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4륜 모드로 바꿔둔 상태인데요. 언더스티어 없이 굉장히 탄탄한 이게 속도를 높이면서 이렇게 코너를 돌면 또 탄탄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네요. 구형이 가져가고 있었던 그런 탄탄한 승차감과 이런 조향 감각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약간의 컴포트함이 있어서 이렇게 코너가 조금 급하게 굽이져 있을 때는 약간 롤링이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AWD를 켰을 경우에는 정직한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전륜 기반의 AWD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조금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언더스티어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AWD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오프로드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짠! 오프로드 주행에 앞서서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 있는 AWD의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AWD 같은 경우는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시 4륜으로 가다 보니까 연비의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마련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에 들어가 있는 AWD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구동력을 임의적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전륜 기반으로도 갈 수 있고 4륜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즉 파트타임 4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짜로 험로를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승할 오프로드 코스는 총 2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등판 각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포장이 조금 되어 있는 도로예요. 그리고 지금 AWD 4륜구동을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기본적인 노멀 모드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방의 상황이 거의 산길을 올라가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무도 굉장히 많고요. 그냥 흙밭입니다. 현재 이 노면 상태는 약간 촉촉한 상태의 노면입니다. 젖어 있지는 않고 약간 드라이한 노면 상태예요. 보통 우리가 캠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레저를 할 때 이 정도의 험지를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4륜구동이 없으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구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자체가 그래도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 타이어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올로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런 마른 노면에서의 접지력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오프로드, 약간 젖은 노면을 지금 주행을 앞두고 있는데 거의 지금 완전 거의 롤러코스터급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노면이 굉장히 젖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진흙 구간입니다. 진흙 구간인데요, 차가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등판 각도로 치면 거의 1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도 엄청나게 좀 진흙 길이라 가지고 잘못하면은 바퀴가 헛돌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바퀴가 헛돌지도 않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후륜 기반의 4륜이 아닌 전륜 기반의 4륜이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의 구동력이라든지 이런 주행 감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카메라로 보셨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전자가 봤을 땐 방금 내려가는 마지막 코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도가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편안하게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오르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르막길에 또 이제 길도 굉장히 굽이진 길이기 때문에 이게 차량 성능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 오프로드에 언제부터 진심이었나요? 이 구동력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이제 동급 B세그먼트 SUV에서는 이런 오프로드 성향이 그렇게 좋은 차량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로드에서도 성능이 준수한 편이지만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빛이 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오르막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동력이 부족하면은 차가 미끄러지거든요. 지금 노면도 굉장히 젖어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거의 오프로드 차를 탄 것처럼 정말 안정적인데요? 언제부터 이 도심형 SUV인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 험로드 주행 성능이 좋았나요? 요즘 차들이 이제 신형 플랫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길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트레일블레이저의 이 휠베이스가 지금은 엄청 긴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험로드 주행을 할 때는 이렇게 휠베이스가 짧은 게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코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진흙밭, 풀밭 등등 굉장히 다양한 노면이 있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젖어 있는 노면인데 이게 지금 산 중턱이거든요. 산을 그냥 차로 그냥 가네요, 이렇게. 지금 되게 황토흙인데 젖어 있는 노면이라서 스티어링 휠이 움직였어요. 스티어링 휠이 저는 일직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흙이 나와 있어가지고 움직입니다. 지금도 약간 드라이한 노면이거든요. 근데 이 젖은 노면에서 이미 차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지금 타이어 트레드에 진흙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타이어만 보면 거의 F1 머신 서머 타이어처럼 거의 배수로가 다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적인 아스팔트가 젖어 있는 거랑 흙이 젖어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흙이 젖어 있는 노면에서는 타이어의 배수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제동력과 구동력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앞에 지금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있는데 별 문제 없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고가 높고 서스펜션 축이 길기 때문에 이런 나뭇가지가 많은 구간을 가더라도 비교적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하체를 긁는 그런 정도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온로드를 시승했을 때 승차감이 구형에 비해서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게 이런 우들투들한 이런 충격 감쇄를 비교적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그래도 운전자에게 충격이 다이렉트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버피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좀 편안하진 않지만 불안하진 않습니다. 이런 오프로드로 가면서 몸이 편한 차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버피 구간 진입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슬립이 나진 않는데 조금 미끄러집니다. 조향감도 살짝 흐려집니다. 여기서 운전자가 개입을 똑바로 하면은 이렇게 문제 없이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넋 놓고 있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기 또 엄청 웅덩이 구간입니다. 물웅덩이 구간. 와. 근데 이게 정통 오프로드였으면 성능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트레일블레이저는 도심형 SUV, CUV에 가까운 타입입니다. CUV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안전성을 위해서 이런 흙밭이라든지 정통 오프로드를 권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도심형 CUV이긴 하지만 이런 정통 오프로드가 갈 수 있는 길을 그래도 갈 수는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2열에서 느껴지는 것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AWD 옵션을 넣게 되면요, 자동 9단 변속과 함께 이 후륜에 Z링크가 추가가 됩니다. Z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신차 발표회 때 처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소형 SUV들은 후륜에 토션빔 형태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합니다. 토션빔 같은 경우는 좌바퀴와 우바퀴가 하나로 묶인, 그러니까 좌우 엑셀이 묶인 타입의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토션빔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승차감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완성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부품이라든지 부싱 이런 것들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승차감이 다르긴 한데요. 보통 승차감이 좋은 B세그먼트 SUV는 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토션빔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AWD를 넣게 되면은 Z링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Z링크는 한마디로 그냥 멀티링크의 좀 간소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Z냐면은 알파벳 Z자처럼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찍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횡으로 축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바퀴와 우바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중앙에 또 하나의 이런 부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좌바퀴가 예를 들어서 돌을 밟았을 때 여기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일반적인 토션빔은 좌바퀴가 돌을 밟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잔유 진동이 멀티링크에 비해서 많이 남기 때문에 장시간 갔을 때 좀 피로도가 많이 발생이 되기는 합니다. 이론은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 제가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2열을 현재 한 40분 정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제 코너 구간이라 가지고 급격한 코너 구간을 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차체가 이 2열 같은 경우는 많이 기울어지지도 않고요. 또 방금 또 약간 뭔가 좀 크랙이 있는 도면을 밟았는데요. 요랬을 경우에도 잔유 진동이 많이 남지가 않는 타입입니다. 그래갖고 승차감이 급을 상회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중형 SUV 정도로 편안하지는 않지만 이 급에서는 비교적 좋고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범주 안에 드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열에서 온로드 시승기와 오프로드 시승기를 운전을 하는 동안 2열에는 PD님이 한 2시간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가 작기 때문에 피로도가 많을 줄 알고 좀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생각 외로 몸이 편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 이 엉덩이 시트 쪽이 조금은 작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약간 쉐보레 차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 기준으로는 좋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2열 시트도 그렇고 1열 시트도 그렇고 딱 맞는데, 조금 덩치가 있으신 성인 남성분들은 특히 이 등받이 말고 엉덩이 받침이 조금 작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덩치가 있으시다면은 요거는 실차를 꼭 보시고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액티브라고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RS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RS는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승차감보다 조금 더 다이내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승차감이 좋습니다. 좋아요.
대신 이게 AWD를 안 넣게 되면은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형과 동일하게 후륜에는 좌우 엑셀이 묶인 타입의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렇게 계속 쭉 항속할 때에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약간 노면이 안 좋은 구간, 뭐 오늘처럼 뭐 이런 오프로드급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노면이 약간 좀 안 좋은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다리 위라든지 아니면은 좀 포장이 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도로들을 계속해서 주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토션빔이 적용된 방식은 멀미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트레일블레이저 2열에 타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열하고 2열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이 도어 트림에서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1열 같은 경우는 여기 도어 가니쉬도 막 다른 색깔의 배색과 또 약간의 크롬 재질을 써가지고 고급스럽게 해놨고요. 여기 이쪽에는 패브릭 소재와 라인 포인트의 이런 스티치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밀도감 있게 예쁜데요. 2열은 보시다시피 다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색깔의 변화도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해놨다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2열의 옵션이 사실 뭐가 없습니다. 여기 열선이랑 지금 또 이거는 프리미엄 패키지가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2열에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것도 프리미엄 패키지 그 100만 원짜리를 추가를 안 하시면은 없어요. 그러면은 2열의 옵션이 사실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습니다. 특히 에어벤트의 부재가 가장 아쉬운 포인트로 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바깥의 온도가 34도입니다. 제가 2열을 탑승하기 전에는 선루프도 이제 조금 가림막이 될까 싶어서 이 천까지 다 막아뒀고요. 통풍 같은 경우도 이제 온도를 제일 낮게 해두고 강도도 가장 세게 해놔가지고 한 30분 정도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순환을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효율 같은 경우는 2열 에어벤트가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트림에 선루프랑 그리고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더해가지고 약 3,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동급 차량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단 트랙스 프로과는 거의 74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셀토스라든지 코나 프로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조금 더 근소하게 몇십만 원 근소하게 트레일블레이저가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이런 트림적인 차별이 트레일블레이저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AWD, 이 4륜구동을 코나나 셀토스에서는 깡통에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일블레이저는 깡통 트림, LT나 프리미어에서는 아예 선택이 안 되고요. 액티브와 RS에서만 선택이 됩니다. 그런 점도 차별화가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형 트레일블레이저를 가성비 있게 타려면은 프리미어 트림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차량이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저공해 3종을 획득을 해서 공용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본인의 이런 일상 라이프를 고민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신형 트레일블레이저 시승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본편 때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